출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조금 미흡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챔스도 주력만 조금 들어왔고요. 유로파도 주력만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력 라인업은 당연히 조금 들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잘 먹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이제 조금 먹었다 이 정도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약간 고배당의 또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 생각보다 조금 흐름이 좀 만만치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약간 해외 축구 주간 이제 조금 중승부 타임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출발했던 역시 또 장기 프로젝트였죠. 장기 프로젝트 30배가 뭐 그때 당시에 PSB 또 트벤테 뭐 에스턴빌라 오바 요렇게 조금 이제 세 개가 조금 탈락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역시 또 64배로 장기 프로젝트를 조금 출발을 하겠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또 가능성 있는 한방이었는데요. 물론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했었는데 트벤테는 그렇지 않았고 약간 로테이션을 가용했었는데 그래도 브레다는 조금 잡았어야 되지 않나. 요건 조금 한 골이 조금 모자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정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주간부터 분석 내용 조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저 내용들 조금 깔아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애들리드와 메가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저 호주 축구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순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또 메가서가 최근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언더디제 오클랜드 FC와의 격차가 이제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또 호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살아났던 계기 중에서 제일 큰 계기가 뭐냐면은, 원래 또 이제 공격이 조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지표들이 조금 지난 시즌에도 좀 기복들이 좀 있었고 그런 내용인데, 올 시즌 이제 매 경기 상당히 또 안정적인 득점들을 조금 뽑아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득점에서의 빈도들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또 이제 멜버른 시티전에서는 6대2였죠. 6대2의 대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또 멜버른 시티전의 약세도 조금 극복해낸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최근에 또 뭐 지동원 부상으로 좀 빠져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공격력에서의 패턴들은 지금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또 애들레이드도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브리즈번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뭐 3경기 무패 행진을 약간 극복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최근의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가서의 또 분위기가 상당히 또 만만치 않은 가운데 지금 이제 애들레이드도 득점력이 상당히 또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약간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올 시즌 맞대결은 또 메가서 홈에서 2대1로 또 메가서가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시즌 또 이제 또 애들레이드 홈에서는 4대5였습니다. 4대5로 또 메가서가 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두 팀들의 최근의 맞대결은 역시 빈번한 난타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최근의 경기 충분히 또 3.5 기준점이지만은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또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기고요. 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애들레이드의 약정배가 좀 놓여져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메가서가 지금 어떻게 보면 3위까지 치고 올라간 데 있어가지고 3경기 연속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승리가 없기는 없었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조금 애들레이드 원정에서의 최근에 또 3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역시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최근에 또 메가서가 더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기는 메가서 역배나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첼 듀크나 최근에 또 뭐 그리잔, 뭐 카세레스 이런 자들의 공격력도 상당히 또 지금 표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애들레이드는 뭐 구딘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메가서가 득점력에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역배당 프렌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맞대결도 또 메가서가 앞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메가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는 메가서 역배 프렌 또 3.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원주동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안양전관장과 서울삼성 경기는 우리가 또 서울삼성 역배, 서울삼성 오바 이렇게 조금 추천을 드렸죠. 또 프랜사이드도 우리가 또 접근 포인트로 가져갔던 내용이었었는데 무엇보다 상대 전적에서 매치업에서 안양전관장이 서울삼성의 외곽 야투를 전혀 막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끌고 갔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또 KBL 또 맞대결을 조금 펼치게 되는 원주동부와 한국가스공사의 매치 또 보자면은 자, 올 시즌 매치업도 역시 또 동부가 가스공사전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올 시즌 강력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역시 또 리바운드 지표입니다. 리바운드 지표. 동부가 지금 현재로 리바운드 지표에서 상대 또 어떻게 보면 또 창원 LG, 부산 KCG, 원주 동부가 3위제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강상재와 정효군 요 국내 자원들의 또 높이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상대 또 앨런슨도 그 못지않게 조금 좋은 활약들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뭐 직전 창원 LG전에서도 88대 86으로 또 2점 차이 또 상당히 또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럴 정도로 최근의 경기력들이 또 올라와 있다는 점이고 자 원주동부는 또 홈에서의 경기가 지면적으로 7연승입니다. 7연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평균 득실 마진 플러스 8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갖춰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4연패 리딩감으로 상당히 또 페이스가 떨어져 있죠. 보트라이트가 지금 영입이 되긴 했지만은 보트라이트가 경기당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경기 때는 직전 경기도 뭐 23득점을 조금 꼽아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야투 효율성을 잘 보여주는 경기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KT전이었죠. KT전에서 그러고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내 자원들 뭐 심승민이나 정성우 뭐 김준일 요런 자원들의 활약도 너무 미비한 데다가 벨란겔 라거나 보트라이트의 득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원주동부는 뭐 강상재나 알바노, 앨런슨, 정효군, 박인훈까지 고르게 지금 이제 득점 루트가 조금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약간 동부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부 사이드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되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또 현격한 차이가 나는 패턴들은 역시 또 수비의 세이프티 패턴도 상당히 또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역시 또 수비 실점이 상당히 또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동부도 약간 실점률은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득점이 조금 지원이 되는 팀이고 지금 가스공사가 리그 3위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득점 효율성, 실점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 약간 두 팀들의 약간 평균 득점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지금의 기준점 딱 접근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 저는 약간 오버페이스도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동부의 득점이 상당히 또 좋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인 역시 또 동부 사이드와 함께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승 오버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과 BNK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하나은행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조금 리듬감이 조금 꺾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즌 초반에 또 압도적인 경기력들,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경기력들은 지금 현재 아닌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연패 기간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현재로 삼성생명전, KB스타즈전, KB스타즈전 조금 그럴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박지수가 또 너무 컨디션이 조금 좋았고 최근에 또 KB가 또 외곽 야투 효율성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그 경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근데 삼성생명전에서의 조금 패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60대 62.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올 시즌 맞대결도 하나은행이 전승을 조금 거뒀던 경기였는데 그 두 경기에서의 조금 패배는 다소간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또 하나은행과의 또 매치, 또 BNK와의 또 매치를 조금 끌고 가게 되는데 시즌 맞대결은 2승 1패예요. 2승 1패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뭐 쫀득쫀득한 경기도 최근에 또 많이 연출이 됐었고 그 세 번의 경기가 어떻게 또 양팀 평균 득점 마진에서 차이가 4점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또 BNK도 약간의 경쟁력들을 조금 보였던 경기도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약간 격차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리바운드 지표에서 올 시즌 BNK가 과히 조금 좋지 못합니다. 또 일단 하나은행은 상당히 또 좋은 리드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뭐 BNK가 또 홈 대비해서 원정 경기가 떨어져요. 원정 경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직전에 이제 두 번의 접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BNK 홈이었단 말입니다. 홈에서의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조금 했던 가운데 BNK는 홈 경기가 상당히 또 강한 편이거든. 근데 원정에서는 되려 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11점 차에 또 격차 조금 벌어졌을 정도로 유난히 또 상대전에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리바운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또 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지면적으로 정현이나 또 이이지 마사키, 박소희, 진한, 고서연 요렇게 조금 고르게 지금 활약들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BNK 썸은 이제 나츠키가 지금 현재 거의 식물급입니다. 거의 또 이제 조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아시안 쿼터도 조금 문제고요. 원정에서 또 유달리 심해지는 아네지의 난사쇼 그리고 또 지면적으로 박혜진도 실제 최근에 약간 몸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승호패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전 차라리 조금 하나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사이드로 한번 또 일반 승이나 핸디값 설정을 잘해서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두 팀들의 리바운드 차이 현격하게 나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이제 두 팀 다 어떻게 또 수비에서도 지면적으로 상대 또 하나은행의 밸런스 또 득점에서도 지면제 상대 또 하나은행의 밸런스가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절순의 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29.5 기준점은 어느바른 전작권 패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노바만큼은 조금 손이 가지 않는 매치고요. 일단 요 경기는 역시 또 하나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 카드와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는 올 시즌 가장 큰 실수를 한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남자 팀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그런 포지션을 조금 바꿔갔죠. 지금 현재 이제 료웨이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시안 쿼터즈로 용병을 또 영입을 해야 되겠다. 공격수를. 그럴 쪽으로 이제 약간 그런 변화를 안고 갔던 게 또 이제 대한항공이고요. 삼성화재도 도산지를 또 영입했다는 것도 무엇보다 큰 실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조금 변화를 조금 가져가려는 움직임은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당장에 또 그런 변화를 안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또 바뀔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삼성화재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리그 5승 19패입니다.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이제 본 빼고가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올 시즌은 과감한 리빌딩이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카드의 조금 문제점이라면은 아나우조의 또 체력이죠. 체력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역시 또 올스타 브레이크는 무엇보다 이제 아나우조의 컨디션에 조금 이제 체력적인 안배를 조금 할 수 있는 타임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맞대결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알리는 기본적으로 좋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된 아나우조 또 알리 조합이라면은 두 명의 공격진들의 조금 압도적인 페이스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시즌 맞대결도 3승 1패요. 3승 1패로 우카가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사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상우 감독이 떠나고 나서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올 시즌 원정은 이제 12경기를 치렀어요. 원정 12경기 동안 2승 10패로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우카의 조금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카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또 사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셧아웃 경기도 좀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래도 약간 이제 세트를 가져가는 케이스는 왕왕 또 발생을 하고 있다. 그게 또 김상우 감독 떠나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경기들은 몇 경기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무님 말씀 그 부분을 또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오버로도 한번 컨택발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우카 사이드와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기업은행과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GS칼텍스 경기는 어제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은 역배당, 프렌토,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경기였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또 상대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와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마의 또 매치가 좀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두 팀 용병들의 또 치열한 맞대결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맞대결은 이제 도로공사가 무엇보다
조금 3전 전승입니다. 4전 전승입니다. 4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상대전에서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건무님 지난번에도 그거 틀렸어. 아시겠죠? 건무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블랙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면은.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무슨 와이즈 토톤가 거기서 뭐 그렇게 픽 가져오셨다가 또 틀리셨잖아. 뭐였지? 누구 뭐 빠진다 그랬다가 한번 안 빠졌잖아. 그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시즌 맞대결은 이제 4전 전승 도공이 기업은행전에서 상당히 또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도로공사가 상대전에 약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올 시즌 뭐 상대 또 홈에서는 12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기업은행도 만만치 않죠. 기업은행도 최근에 또 김호철 감독이 떠나고 나서는 상당히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기업은행이 약간 홈 경기 일정에서 또 2전 전패를 당했어요. 또 오늘도 홈 경기 일정을 조금 치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호철 감독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아시겠죠? 김호철 감독이 있었던 시기에서 IBK 기업은행이 태업성의 플레이를 조금 할 때였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또 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태업성의 플레이로 2전 전패, 뭐 한 번은 또 3대1의 패배, 한 번은 또 3대0의 패배를 당했다면은 최근에 도로 원정에서는 3대2의 또 풀센트를 가져갔고요. 그때 당시 또 호철이 형이 또 떠났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3대1로 또 접전을 또 만들어냈을 정도로 최근의 경기 양상들은 달랐었단 말이죠. 달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이제 김호철 감독이 떠나고 나서 첫 이제 홈에서 도로공사의 매치를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도로공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말씀드렸듯이 홈에서는 12전 전승이에요. 12전 전승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은 7경기 동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3승 4패입니다. 3승 4패로 어떻게 보면 또 원정에서는 5월 성적이 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호철행이 떠나고 기업은행이 올 도로공사를 홈에서 첫 맞대결을 펼친다면은 전 요경기 스토리가 역배당이 나더라도 이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뭐 기업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공사는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은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5월 성적이 안 된단 말이야. 3승 4패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여기는 프렌이나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로가 패배를 당한다고 해서 이거 조작이다.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전에는 태업성의 플레이였단 말이야. 기업은행도, 야, 호철이 형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보내야 돼. 이런 식의 또 플레이를 조금 이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호철이 형이 떠나고 나서는 도로공사전은 홈에서 첫 맞대결을 펼친다. 도로 원정에서 기업은행이 상대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다면은, 요는 역시 기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181.5 기준점이라면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메리트를 조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긍정적이고 기업 역배, 기업 프렌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도로공사 올 시즌 홈에서는 전승입니다. 다만 이제 원정에서는 7경기 동안 3승 4패예요. 아시겠죠? 3승 4패로 지금 이제 원정 경기력은 홈 대비해서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다가 결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오늘 경기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기업 사이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고 오버 사이드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주간 분석 끝내고 브레다와 트벤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도 중승부고요. 해축도 중승부입니다. 자, 브레다와 트벤트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축구도 곧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용기는 약간 승패는 조금 팼습니다.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인데요. 자, 트벤트가 지금 이제 8위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8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예전보다 조금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황구울님도 연장 처리 감사하고요. 자,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버만 컨택발 조금 가져가셔라. 왜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 트벤트가 예년보다 이제 조금 홈성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또 원정에서도 성적들이 예전만치 조금 그렇게 조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최근에 브레더도 뭐 PSB와의 또 매치에서 2대2 또 무승부를 또 연출을 했고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득점에서의 반등세, 조금 아유나 이런 점들, 바노이동쿠 이런 점들이 득점에서의 또 임팩트가 또 있는 팀이라는 점들은 절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양 팀들의 매치, 트멘테
홈에서 펼쳐졌던 내용도 2대2의 무승부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올 시즌 맞대결 9월달 매치도 2대2의 또 무승부를 또 연출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승패는 관망이 조금 필요하다. 팀의 태도 상위권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운영을 끌고 갈 거고, 브레다 역시도 최근에 역시 득점에서의 루트들은 상당히 또 좋은 편입니다. 여기는 역시 승패 패스,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리 또 감사해요. 자, 요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겠다. 아시겠지?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쾰른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목이 조금 걸리네. 오케이.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계속 눌러주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중승부 한번 더 잘 먹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쾰른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볼프스부르크가 왜 역배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유난히 쾰른전에 강해요. 쾰른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최근에 또 부상자들도 거의 다 지금 합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굳이 또 역배를 받는 이유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최근에 쾰른이 물론 이제 홈에서 마인츠도 좀 잡아내고 나름의 득점력들을 조금 뿜어냈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수비진들의 킬리안이나 휘베르스, 슈미트, 심슨퍼스 이런 자들의 상대 또 결정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쾰른의 수비 누수는 전면적으로 조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공격에서는 아체나 빌터 이런 자들이 조금 좋은 폼들을 조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은 조금 좋은 편이에요, 쾰른이. 근데 약간 수비적인 문제들은 지면적으로 상당히 또 심각한 수위에 조금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역배 가능성도 충분하다.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또 쾰른 원정에서 3연승입니다. 3연승을 달릴 정도로 유난히 볼프스부르크는 쾰른 원정에서 강점을 조금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배나 프랜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공격진들도 건재합니다. 건재한 상황인데 쾰른은 수비진들의 누수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역배 프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2.5 기준점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역시 또 프랜과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프스부르크 역시 오늘 경기는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치오와 제노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약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라치오도 지금 이제 공격진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카스테야노스를 또 웨스햄으로 또 보내버렸죠. 그랬는데 뭐 디아가 또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 또 합류를 했고, 뭐 페드로도 좀 버티고 있고 이런 내용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찰츠부르크에서 넘어왔던 이제 22살 라트코프가 과연 또 리그 내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라치오 지금 이제 뭐 주포 이탈 이런 분들, 디아는 이제 약간 살레르니타에서 잠깐 반짝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역시 지금 현재로 라치오에서는 전혀 뭐 리그 한 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저조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무엇보다 라치오는 공격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노아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제노아가 아시다시피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지금 이제 약간 감독들을 계속 비에이라 감독도 썼다가 예전에 상당히 또 많은 감독들의 조금 변화를 조금 안고 갔었는데, 데로시 감독을 지금 영입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 역시 또 데로시가 또 이탈리아 또 레전드죠. 또 수비를 상당히 또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팀 내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개선이 되면서 제노아가 지금 현재로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고 또 공격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특히 또 원정에서는 AC 밀란전, 뭐 파르마 이런 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승점 확보를 조금 해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무승부 가능성 조금 농후한 경기입니다. 제노아도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워요. 원정에서 2승 4무 4패로 조금 아쉬운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라치오도 지금 이제
득점을 조금 이끌어갈 만한 자원들이 지금 조금 많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과연 지금 좋은 내용은 아닐 것이다. 여기는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제노아가 최근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어떤 팀을 만나든지 상당히 또 잘 비비고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조금 프레는 좀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되는 게 역시 또 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2.5 기준점은 역시 또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일단 똥배당이긴 하지만은 역시 또 언더나 무승부 프레임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랑스와 르아브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순위 경쟁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랑스, 자, 올 시즌 지금 현재로 지금 PSG, 파리 생제르맹과의 격차가 지금 현재 승점 2점 차. 지난번에 마르세유전에서의 패배가 조금 아쉬웠죠. 마르세유전에서 상대 또 이제 조금 원정 일정에서 뭐 3등의 대패를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SG가 치고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은 또 일시적으로 또 1위 탈환이 또 가능한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랑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르아브르도 최근에 역시 또 원정 경기가 조금 부진해요. 시즌 내내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고질적인 원정 브랜드를 조금 안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원정 성적이 1승 3무 5패로 또 부진한 데다가 실제 부상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상자 여파도 상당히 또 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지금 뭐 사이드, 에드와르, 그리고 또 토뱅 이런 자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토뱅은 실제 또 예전에 또 우디넷의 에이스였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좀 프랑스 리그를 조금 씹어먹고 있을 정도로 토뱅을 또 영입하면서 나머지 애들이 살아났거든. 그럴 정도로 랑스의 또 지금 현재 분위기를 상당히 또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라보기도 또 있죠. 그럴 정도로 랑스는 조금 체급이 예전보다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여긴 약간 랑스 사이드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또 랑스가 뭐 시즌 맞대결도 르아브르 원정에서 또 2대1로 또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서 랑스 사이드 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뭐 또 홈에서 올 때는 또 랑스가 8승 1패예요. 8승 1패로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또 부정하기 어렵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이는 굳이 언오버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또 2.5바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랑스가 지금 현재로 상대 또 수비도 조금 좋은 팀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19경기 동안 16실점을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좋았다. 직전 이제 약간 마르세유에서 3실점을 하기 전까지는 뭐 리그 최고의 또 수비팀이었죠. 그런 내용인데 최소 실점 팀이었는데 그게 약간 깨져버렸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랑스의 수비는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요. 랑스 사이드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스톨과 더비 카운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양 팀 다 어떻게 또 7위 자리와 11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두 팀 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또 승리가 조금 필요한 경기긴 합니다. 근데 시즌 맞대결도 올 시즌 이제 더비 카운티 홈에서 0등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던 경기가 좀 있었고요. 두 팀들이 지금 현재로 전력차 그렇게 조금 크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브리스톨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메메티를 주전 미드필더 메메티를 지금 입스위치로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시즌 중간에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브리스톨이 과연 또 이제 정배당을 조금 받을 입장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약간 브리스톨의 경기력은 메메티에서 파생되는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 메메티의 이적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저는 요 이적 사항들이 조금 발생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아쉬운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브리스톨은 주전 미드필더를 입스위치로 팔아버렸다는 이슈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 다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농후한 경기입니다. 일단 최근의 맞대결도 약간 브리스톨이 약간 조금 더비 카운티를 잘 잡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사실인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또 더비 카운티는 뭐 샬럿에서 또 넘어왔던 아그 야망이나 이런 자원들이 또 나름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접전 가능성 역시 또 무승부나 프랭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오늘 약간 브리스톨의
1월 달에 시작됐던 이적 시장에서 주전 미드필더의 입스위치로의 이탈은 무엇보다 조금 큰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무승부 프렌.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역시 조금 언더사이드. 이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원래 또 브리스탈은 홈에서 더비 카운트를 잘 잡긴 잘 잡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번으로 이 주전 미드필더의 이탈. 이 부분은 상당히 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스파뇰과 알라베스의 경기, 마지막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이제 무엇보다 양 팀들은 그냥 홈에서 강하다. 요 팀이 약간 그런 느낌들을 조금 주는 팀입니다. 왜냐면은 에스파뇰은 아시다시피 지로나, 바르셀로나 이렇게 카탈루냐 지역이죠. 카탈루냐 지역은 아시다시피 언어도 조금 달라요. 스페인이지만 언어도 약간 조금 차이가 있고 문화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카탈루냐 지역들이 스페인에서 독립운동을 조금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약간 조금 이제는 조금 무산이 좀 돼버렸는데요. 스페인에서 따로 나라로서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할 정도였어. 그럴 정도로 약간 지역 특색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고, 알라베스는 또 빌바오와 소시에다드, 또 알라베스 이렇게 바스크 지역 팀입니다. 바스크 지역 팀. 바스크 지역도 상당히 또 전통을 또 중시하고 또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요. 홈 대비해서 양 팀들은 원정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홈에서는 두 팀 다 강해. 근데 원정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도 역시 또 홈발에 대한 의존도들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지금 현재 에스파뇰도 푸아도 빼고는 이제 풀 멤버입니다. 홈 성적이 6승 1무 4패예요. 6승 1무 4패로 지금 이제 5위 자리까지 또 올라왔던 상대 또 저력들이 최근에 또 원정 성적까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홈에서는 원래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에스파뇰이 5위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알라베스는 홈 성적은 좋아요. 홈 성적은 좋은데 올 시즌은 원정 성적은 리그 꼴찌입니다. 리그 꼴찌로 1승 1무 8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원정에서는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이제 에스파뇰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알라베스 원정 성적은 리그 꼴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약간 무엇보다 조금 양 팀들 매첩에서 특히 또 이제 알라베스가 에스파뇰 원정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4연패를 당할 정도로 유달리 또 에스파뇰 원정에서 쥐약 같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건 약간 무승부가 아니고요. 역시 또 에스파뇰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다득점은 안 날 것 같아요. 어떤 식의 결론이 조금 나든지 조금 다득점보다는 역시 저득점 가운데에서 또 에스파뇰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에스파뇰 홈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알라베스 원정 리그 꼴찌 팀이다. 원정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파뇰과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또 2.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주말이 또 시작이 되죠. 주말 조금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1월 말 마지막 또 분위기를 상당히 또 좋게 한번 또 끌어올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집중된 분석을 조금 가져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깔끔하게 주간부터 해초까지 싹 발라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전적종 달려보자고요. 가자!